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정한 수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5년 가까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살피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이런 영아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식 리셉션에서도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규범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장옥기 위원장 등 간부들은 오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장소 인근에서 무언가를 쾅쾅 치는 수중 소음이 감지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까지는 잠수정에 공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돼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주춤했던 더위가 오늘부터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대구는 30도 등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능 시험을 둘러싼 사교육 이권 카르텔 논란을 집중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과 부조리에 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없다고 물수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수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과거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 위반 경력을 홍보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해도 마땅한 법적 대응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모 사교육 업체 대표가 출제 위반 경력을 밝히며 홍보에 이용해온 문제가 확인돼 법적 조치를 검토했지만 2016년 비밀유지 서약 강화 조치 이전에 위원으로 참여해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교육 업체 대표는 과거 자신이 8번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평가원은 해당 사교육체 대표의 적발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는데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진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 홍보 내용과 언론 모니터링을 감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공정한 수능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에 쑥대밭이 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국민의힘은 원칙론 발언이 무슨 혼란을 불러왔다는 것이냐며 오히려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입시 비리 수사해봐서 수능 전문가라고요?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들은 술 제조 명인입니까? 정치 수사를 많이 한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왜 정치는 꽝입니까? 대통령이 뭘 안다고 엉뚱깽뚱한 지시로 전국의 고3 교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수능 방식이나 난이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도대체 뭐가 수능의 기조를 기조를 흔들고 혼선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은 공교육 과정에서 출제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평가의 기본 방침이라고 교육과정 평가원장도 밝혔습니다.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국무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복무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킬러 문항 출제 배제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평가원 두 곳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킬러 문항 등에 대해 자신도 윤 대통령에게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에는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 총리에게 관련 취지를 명확하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영아 살해 혐의로 친모인 35살 고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은 어제 오후 2시쯤 발견됐는데 고 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사를 하면서 시신도 함께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영아들의 부검을 의뢰하고 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이처럼 지난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신생아 현황을 조사한 결과인데 이 가운데 일부만 추려서 확인해 봤더니 수원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이 조속한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을 토대로 추적했는데 결핵 접종과 같은 1차 예방접종은 받았지만 이후 접종을 안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조사한 결과 이런 사례가 2,000건에 달했습니다. 한 살인 2022년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9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영아가 30%가량으로 제일 많고 9살은 8%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으며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0여 명을 추려 해당 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지난달부터 직접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됐거나 이번 경우처럼 2명이 연달아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아동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영아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30대 친모가 신생아 2명을 냉동실에 유기했고 지난 2006년엔 서울 설해마을에서 프랑스 여성이 영아 2명을 살해해 집 냉동고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감사원이 파악한 다른 의심 사례 역시 사각지대에 방치됐을 위험이 있는 만큼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지난달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연결식이 궂은 날씨 속에 열렸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50일 만에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한 경찰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줄기 사이로 검은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납니다. 검은 머리띠를 맨 노조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뒤를 따라 걷습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앞두고 경찰 수사를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씨.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오던 건설노조는 결국 사망 50일 만에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없는 죄까지 뒤집어쓰며 강압적인 수사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무서웠고 두렵고 아팠을까요? 연결식 참석자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열사가 염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건설 노동조합이 투쟁하겠다는 것을 결의합니다. 노조와 정부 사이 갈등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경찰은 우선 건설노조가 지난달 서울광장과 인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장옥기 위원장 등에게 5차례 출석 요구를 이어왔습니다. 장 위원장 등 간부들은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를 마무리 지은 만큼 약속대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나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여 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다음 달 민주노총이 계획하는 총파업 대회에서도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도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노조는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는 상황. 이르면 다음 달 초 노조와 정부가 다시 거세게 충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방문 사흘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일정인 공식 리셉션에서 여야 의원, 그룹 총수들, 가수 싸이까지 원팀 코리아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윤 대통령이 지각했다는 의혹이 일자 대통령실은 선동 세력의 왜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이시레몰리노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BIE 총회 마지막 날 우리나라의 공식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국 최종 투표 전 경쟁국마다 단 한 차례 주어지는 회원국 초청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 엑스포, 첨단 엑스포로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겠다면서 부산 지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열망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만남과 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게살 찹쌀 리조또, 불고기 샌드위치 등 퓨전 한식과 전통 술이 차려졌고 행사장 주변에는 K컬처, K푸드 등을 소개하는 전시로 회원국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국회 엑스포 특위 여야 의원들, 그룹 총수들, 가수 싸이까지 홍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날 우리나라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선 국내외 호평이 이어진 가운데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지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우디 발표 때 대기실에 있던 윤 대통령이 차례에 맞춰 입장했는데 자리에 앉기 전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이 먼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우리 대표단이 자리에 앉은 뒤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영상이 다시 상영되면서 윤 대통령 지각으로 행사가 지체됐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회 기술 담당자가 영상을 미리 내보냈을 뿐이라며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부 국내 선동 세력이 왜곡된 정보를 흘리면서 격가지로 비판해 개탄스럽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원팀 코리아, 총력전을 펼친 프랑스에서의 2박 3일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 이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과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프랑스 이시레몰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면서 관련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세계적으로 40개 달하는 인공지능, AI 법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보를 즉각 공유, 공표해야 한다면서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공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해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연설 하루 만에 언론인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선거제도가 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정권을 주면 상대국도 줄 거라고 기대하고 도입했는데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을 콕 집진 않았지만 특정국에 집중된 외국인 투표권이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며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기현 대표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외국인 투표권은 헌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과 태도에 관한 문제이고 상호주의는 국제 표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 일단 따놓으면은 그냥 평생 외국에 살아서 가끔 오면서 투표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 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 대표가 3년이나 남은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불쑥 꺼내든 데에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등으로 강해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권 있는 외국인 중에는 세금 내는 영주권자도 있다며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복합적인 여러 사안들을 함께 고려해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정말로 진지한 제안인지 정치적 구호인지. 한중 관계가 나빠진 시점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들도 또 한 번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와 여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며 집권 세력이 할 일을 야당 의원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에 없는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이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문제로까지 사실상 번지면서 대중외교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안 권한쟁의 심판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제사법위와 과방위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자연인 장제원, 윤핵관 장제원이 아닌 과방위원장 자격으로 진행하는 거라며 장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장 위원장이 개인 소신을 운운하는 건 상임위원장직을 사적 전유물이자 정치적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몰상식한 언사라며 변호인 해촉으로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위원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입법 폭주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전임 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 해임을 두고 정치적 전리품 운운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전임 위원장이 주도한 입법 폭주에서 비롯된 독수독과라며 방송 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결과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 하원 보고에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2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nflation has moderated somewhat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그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5%포인트 올린 게 수요 측면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긴축 정책에 완전한 영향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설명하면서 거의 모든 FOMC 위원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금리를 2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꽤 정확한 추측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축의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sense of thes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and the decision really is just that, given how far we've come, it may make sense to move rates higher, but to do so at a more moderate pace. 그는 올해 개인 소비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활동이 둔화했고 기업의 고정 투자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탈달러화 위협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은 미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치가 유지되는 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뒤 뉴욕 증시는 테슬라와 AMD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인 기아 아메리카와 삼성, SK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올해 100대 기업 가운데 혁신자 부문 리스트 맨 위에 기아의 이름을 올리면서 지난해 기아 아메리카는 싸구려 자동차라는 평판을 떨치고 연매출 신기록을 세웠다며 EV6의 대성공을 언급했습니다. 또 삼성을 스마트폰 트렌드세터로 묘사하며 최근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선두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SK는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면서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는 지난 2021년 타임이 100대 기업을 처음 선정한 이후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원엔 환율 내림세에 일본 여행과 환차익을 보려는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반기고 있는 이런 초엔저 상황, 우리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일본을 가려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이제 환율까지 낮으니까 뭐 먹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죠. 아무래도 엔화가 더 싸지니까 이때 좀 가야겠다. 다른 때보다는 환율이 더 이제 올라가기 전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8년 만에 800원대를 찍을 정도로 원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 일본이 저렴한 여행지로 떠오른 겁니다. 올해 4월까지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초엔저 현상에 일본으로 몰리는 건 여행객만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 늘면서 주요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매수 건수도 지난달 7천여 건에 이어 이번 달에는 벌써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엔저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환차익 때문에 환차익을 겨냥해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환전 규모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5배 이상 늘었어요. 이렇게 엔저가 개인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우리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엔저로 가격 경쟁력까지 밀려 국내 기업이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은 일본 품목들이 더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엔저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걸림돌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겠다. 여기에 일본 여행까지 급증하면서 경상 수지가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여행 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 부진에 경상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인 펜타닐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용했는데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성분의 패치 제품들입니다. 손쉽게 피부에 붙이는 형태로 병원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18세 미만에 대해 투여 금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방은 가능합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척추 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 부작용으로 인지기능 장애, 의식이 흐려지는 선망, 환각이 알려져 있으며 과량 투여 시 호흡 저하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세 미만 1,400여 명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는데 환자 1인당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여기에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까지 더해지며 젊은 층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박지에 따라 가스같이 생긴 걸 묻혀서 피는 형태인데 뼈가 부서지는 느낌과 체온이 다 떨어지고 온몸에 진짜 혈냉기름이 들이붓는 느낌. 국내 청소년 사이 펜타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정황은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7,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4%가 최근 1년 이내에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해서 이와 함께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도 100명 가운데 1명은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더 어린 시기부터 마약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자동화 기기에 들어가는 현금을 빼돌린 직원이 적발된 가운데 다른 지역 농협에서 또 횡령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역 농협 직원 30대 남성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2일부터 금고에 있던 회사 돈 2억 3,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자수했는데 훔친 돈을 온라인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을 수색하던 요원들이 실종 장소 인근에서 수중 소음을 감지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SNS에 잠수함 탐지 추적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 초계기가 수색 지역에서 수중 소음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중 탐색 장비가 재배치돼 수중 소음의 발원지 탐색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부터는 날씨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는 무려 5도가량이 높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으로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외출 시에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꽤 심하겠고요.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도, 대전이 19.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가 28도,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4도에서 7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을 전후로는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내륙과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친모는 5년 가까이 영아들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한 세대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태어난 여아와 남아입니다. 30대 여성은 시신 발견 당시 경찰에 자신이 숨진 영아들의 친모라고 자백했습니다. 2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이미 남편과 3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아이를 갖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 그냥 올라오는 것만 봤어요. 애 셋이랑 엄마랑. 왜냐면 여기 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살고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친모는 남편에겐 2 아이 모두 낙태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아들의 시신이 보관된 냉장고는 가족이 사용하는 유일한 냉장고로 경찰은 남편이 범행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출생 직후 예방 접종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의심 사례를 파악한 겁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영아들의 부검을 의뢰하고 친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예방접종 기록을 토대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신생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가량인 학대 가능성이 큰 영아 20여 명을 추려 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스타 강사들의 연봉 100억 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킬러 문항을 잘 맞추면 순식간에 이름을 얻어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되는데 수능 출제위원 이력까지 사교육 마케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의 한 사설 모의고사 업체입니다.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8번이나 참여했고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참여해 평가원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자랑합니다. 또 다른 유명 강사는 방송에서 평가원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일한 경험담을 풀었고 온라인엔 수능 출제위원임을 내세워 집중 과외나 대입 상담을 해준다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이 지켜야 할 비밀 서약서를 어기고 자신의 경력을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교육 업체는 모의고사로 사교육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출제 원리를 배운 뒤 과목당 여러 팀을 붙여 개발했다는 모의고사를 수강생에게만 제공하는 마케팅으로 대박을 친 겁니다. 모의고사가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강의가 자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수능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하게. 그 시험을 보는 거랑 실력이랑 또 다르다고 생각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경쟁사 대비 2배나 많은 모의고사를 제공하다 보니 킬러 문항이 많을수록 입시 결과가 좋았고 전국 의대 정시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이 학원에서 배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권 카르텔이란 입장입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기로 해 곧 대대적인 학원가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회의에서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 전형 계획 공표에 관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년 예고제는 입시 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 법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당 차원에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어제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연수입이 100억, 200억 원씩 되는 것이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강사들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걸 초과 이윤을 받고 파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초과 이윤을 취하는 건 범죄이고 사회 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랑스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30분쯤 어젯밤 11시 30분쯤 전용기를 타고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2박 3일 동안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일정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시멘트 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다음 달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가격 인상 요인은 합당한지 분양가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멘트 가격이 오릅니다. 쌍용 C&E와 성신양회는 1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과 전기료가 계속 올라 견디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판매 가격 인상을 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51.6원까지 인상된다고 감안하면 다 인상된다고 감안하면 저희는 솔직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업체 두 곳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났습니다.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9.5%와 5.3%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원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값이 하락해 가격을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톤당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정점을 찍었고 이에 맞춰 시멘트 값은 2차례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연탄 값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2년도에 시멘트 레미콘 단가 인상이 좀 급격하게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공사 현장들의 원가가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상처가 나 있는 상황에서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분양가 영향을 두고도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100제곱미터 아파트 한 가구를 짓는데 20톤의 시멘트가 필요한데 가격이 올라도 시멘트 비용은 240만 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추산합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시멘트 가격이 10% 오르면 공사비가 많게는 1.4%, 분양가는 그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가 산정 구조가 워낙 복잡해 투명한 가격 협상이 어려운 상황. 국토교통부는 양측 협상을 중재하고 시멘트 과점 구조에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철강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전부터 철강업체와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간부였던 A씨는 철강업체의 유상증자와 참여해 수억 원대 차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에서 담보 없이 2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습니다.
투자 자문업체 추천으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1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문업체 추천으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70여 명에게 연락해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가짜 코인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환전할 때 필요하다며 받아낸 공동인증서로 26억 원을 대출받아 바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인 가운데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가운데 사고 현장 부근에서 이틀 연속으로 수증 소음이 감지됐습니다. 산소가 남아있는 골든타임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소음을 중심으로 한 수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을 찾는 미국 해안경비대 트위터입니다. 실종 장소 인근에서 탐지 추적 임무를 하는 항공기가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고 알립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는 정부의 내부 정보를 인용해 수중에서 쾅쾅 치는 소리가 30분 간격으로 났다며 생존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Banging at 30-minute intervals because it tells me that the diver who's on board has told them that this is the protocol that is used by submariners when they're in a sunken submarine. 미국 구조 당국은 수중 소음이 녹음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잠수정을 찾은 뒤에는 3km 넘는 수심에서 견뎌야 할 압력과 어둠이 구조의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ut I can't tell you what the noises are. But what I can tell you is,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we're searching where the noises are, and that's all we can do at this point. 이런 가운데 실종된 잠수정이 게임기용 컨트롤러인 무선 조이스틱으로 조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잠수정에 공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한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오후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해지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약해지고 있다며 이는 군대의 능력을 잃어버릴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잠잠해지고 있으며 전선에서 적극적인 공세 작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격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군 전차 245대와 장갑차 678대를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서방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전쟁 보험을 출시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EU 가입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대선 재선 도전에 정치적 명운을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26일 자신의 입법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투어엔 바이든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질 바이든 여사,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해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집중해서 부각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 도심에서 현지 시간 21일 가스 누출로 보이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24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 중 4명이 중태에 빠졌고 2명은 실종 상태라 구조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불이 나고 주택과 학교 등이 있는 건물 한 채가 부분적으로 붕괴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 사령탑 부임 이후 4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A매치 기간 직후에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축구협회는 향후 대표팀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매치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며 성적과 경기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만큼 부진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대 10명 가운데 1명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10대 학생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0.4%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94.9%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매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패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18세 미만에 대해 투여 금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 7대 타이어를 터뜨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4일 밤 송곳으로 타이어를 터뜨린 6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은 같은 주택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현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낮 동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대구는 21.1도, 부산은 20.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가 28도,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일요일을 전후로는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